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1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어제 청와대의 실장 3명이 나란히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안에 경제를 책임지고 국방을 책임지는 이런 행정부처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나와서 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평가하는 이런 논평을 낸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청와대의 직권 남용을 그대로 보여준 현장 같아서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행정부처는 그냥 들러리일 뿐이고 모든 의사결정이 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이런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청와대 참모들의 이상한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진지하게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정도가 딱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모든 연설은 굉장히 사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과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왜곡이 되어버리죠.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당연히 사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공허하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논평할 가치가 없다. 그저 이 발언을 듣고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지난 2년 반에 대해서 자평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서두부터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죠. 네, 일단 사실과 멉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장되고 굉장히 관념적이죠. 자,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다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세운 것도 아니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서 국가를 정상화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라든가 정치적 위기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때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롭게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죠. 그런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서 국가를 정상화되었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멀쩡한 나라를 지금 곳곳에서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위에 있는 이 원전 산업을 정말 자살에 가까운 이런 정책으로 멀쩡했던 원전 산업, 원전 생태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거꾸로 읽는 게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부분의 발언은 그 발언을 반대로 읽으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했던 양극화,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거짓말이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의 경제였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죠. 항상 우리나라 과거 경제를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짓말이 이 양극화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연설 때마다 우리나라를 양극화가 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로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노를 표하기도 했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죠.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니계수라든가 아니면 소득 5분위 배율 수치를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과 정반대입니다. 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면은 굉장히 양호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 15위권 안으로 항상 소득 분배가 골고루 잘 되는 나라 중에 속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소득 분배가 잘 되는 이런 나라로 항상 집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니계수만 보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니계수 수치가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격차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킨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라는 거죠. 뭐 지니계수라든가 소득 5분위 배율, 예를 들어서 소득 5분위 배율, 즉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를 말하는 이 소득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악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득 분배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 주범은 이 문재인 정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 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마치 과거의 대한민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어떤 경제 구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엉터리죠. 우리가 추격형 경제에 머물러 있었다면 삼성, LG와 같은 이런 글로벌한 우수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7, 80년대 추격형 경제를 넘어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이미 바뀐 상태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왔던 주체는 기업들입니다. 삼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만들어 왔었죠. 예를 들어서 80년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이런 투자를 결정했을 때 모두가 다 말렸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뭐 인텔이라든가 뭐 도시바라든가 많은 반도체에 앞선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정말 최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은 정말 그룹사들의 모든 자금을 다 투입해서 피말리는 가격 경쟁 속에서 결국은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견지명이 있는 기업가들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왔고 거기에 모든 사원을 걸고 모든 열정과 피와 땀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기업들이 만들어 온 미래의 먹거리를 오히려 온갖 규제와 온갖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이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혁신을 주창하면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산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can the land of K-pop fail to innovate? K-팝의 나라가 왜 이렇게 혁신에 실패했나 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반짝이는 한국이 세계적 혁신의 흐름에서 이렇게 뒤처져 있을 수 있는가? 참 탄식에 가까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지금 한국의 안타까운 처지를 한번 둘러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중국과 같은 알리바바의 거대 핀테크 기업인 안트파이낸셜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이 한국에 뭐 몇 개 있긴 해도 중국의 무수한 유니콘들에 비하면 정말 베이비에 불과한 규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력이 한국보다 훨씬 뒤처진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형 스타트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크게 앞서가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도 혁신 경제 면에서는 훨씬 뒤처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또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 외교를 통해 평화,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죠. 네,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 외교를 통해서 평화, 번영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습니까? 오히려 한미동맹으로 지켜지던 이 안보태세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죠. 또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만 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정말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뭐 이것 역시 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께 드리는 불편함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아닙니다. 다른 길 있습니다.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계속 나쁜 길을 고집하니까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죠. 진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계속 가는 길,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하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어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확실한 착각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글쎄요, 벗어나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2년 반이 더 걱정됩니다. 오늘 글쎄요, 2년 반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평 역시나 그냥 코미디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